강도인은 이른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는 국내 최고 사립 종합병원인 하나의료원의 이사장이었죠. 하지만 그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강도인의 집은 단칸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부모님은 감기 한 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셨고 혼자 남은 그는 매일 학교 급식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얇은 이불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고 여름이면 선풍기 없는 방에서 땀을 흘리며 공부했죠.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아래서도 도서관이 문을 닫은 후에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도 강도인은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이 찾아와도 물 한 잔으로 배를 채우며 문제집을 풀어갔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고개를 저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어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부만이 자신을 가난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 강도인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이었던 김태수 선생님이었죠. 김 선생님은 강도인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었고 방과 후에도 남아서 공부를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도시락까지 챙겨주시며 강도인을 격려해 주셨어요. 도윤아, 공부해라. 그게 너를 지켜줄 유일한 칼이다. 김 선생님의 이 말은 강도인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밤낮 없이 공부한 결과 강도인은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의대 시절에도 그는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의사가 된 후에는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죠. 그리고 지금은 자신만의 병원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강도인에게는 아들 강선우가 있었습니다. 34살의 선우는 아버지를 닮아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이었어요. 그는 재활치료사로 일하며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나와 환자들을 맞이했고 휠체어를 밀어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죠. 환자들은 선우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격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선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 환자의 휠체어를 밀고 병동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레지던트 의사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박지훈이라는 젊은 의사가 선우를 바라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 매일 휠체어만 밀고 다니네. 의사 공부는 포기했나 봐. 옆에 있던 다른 레지던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휠체어 밀고 다니는 게 직업인가? 의대 나와서 할 일이 그거야? 박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도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선우 역시 그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할머니의 휠체어를 계속 밀어갔습니다. 다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할머니만이 알아챘죠. 선우야, 괜찮니?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괜찮습니다.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그날 저녁 선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강도인은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선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 그만둘까 봐요. 강도인은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선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박지훈과 다른 의사들이 한 말, 그리고 그런 시선들이 매일 반복된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재활치료사는 무시받아요. 그냥 환자 말상대나 해주는 사람 취급이에요.
의사들은 저를 동료로 보지 않습니다. 강도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아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그게 누가 한 말이냐? 그냥 병원 의사들이요. 특히 박지훈이라는 레지던트가. 선우는 말을 마저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강도인은 아들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우가 얼마나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그의 따뜻한 손길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강도인은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런 일은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강도인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병원 인사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레지던트 목록을 훑어보던 그의 손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박지훈, 내과 레지던트 년차. 바로 어제 아들을 모욕했던 그 의사였죠. 강도인은 박지훈의 인사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동료 평가에서는 몇 번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오만하고 다른 직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도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휴대폰을 들고 병원 총무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지훈 레지던트, 지금 병원에 있나? 네, 이사장님. 현재 응급병동에서 근무 중입니다. 알겠다. 강도인은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직종 간의 존중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었거든요. 강도인은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입던 흰 가운 대신 정장을 입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응급병동으로 향하면서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병원 문턱조차 높았던 그 시절,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숭고하고 책임감 있는 일인지 깨달았던 순간들을 말이죠. 응급병동에 도착한 강도인의 모습을 본 간호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병동에 내려오는 일은 매우 드물었거든요. 더욱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것은 더욱 이례적이었어요. 이사장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병동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로 이사장이 직접 내려왔는지 궁금해하면서도 불안해했습니다. 강도인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며 병동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모습,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간병인들, 그리고 재활치료사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복도 끝에서 선우가 한 할아버지 환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우는 환자에게 재활운동을 도와주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 박지훈이 다른 레지던트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인은 멈춰서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박지훈은 선우를 힐끗 바라보며 동료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그들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도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박지훈 선생. 강도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훈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지만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누구시죠? 내가 이사장 강도윤이다.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함께 있던 다른 레지던트들도 몸을 움츠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죠. 강도인은 박지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소리만이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선생, 어제 무슨 말을 했는가? 박지훈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 수 있었지만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게 직업이냐고 했다지?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간병인들도 환자들도 의료진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선우 역시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박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강도인의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잘못 생각했다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 박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는 여전히 재활치료사들을 의사보다 낮은 직종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이사장 앞에서 사과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강도인은 박지훈의 침묵을 보며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박지훈 선생, 환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휠체어를 밀어주는 그 손이 얼마나 고마운 손인지 말이다. 강도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도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가난해서 병실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다. 감기 한 번에 부모님을 잃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사람이다. 강도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은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다. 걸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박지훈은 강도인의 말을 들으며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높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환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재활치료사인지 구분하며 고마워할까? 강도인의 질문에 박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휠체어를 민다는 것은 단순히 도구를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붙드는 일이다. 희망을 전달하는 일이다. 강도인의 말을 들으며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동료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 아들이 밀고 다니는 휠체어에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앉아 계신다. 그분들에게는 그 휠체어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다. 강도인의 말이 끝나자 복도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지훈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어요. 강선우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강도인은 무릎을 꿇은 박지훈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을 채웠어요.
젊은 의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일어나게. 강도윤이 말하자 박지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는 숙인 채였어요. 선생은 의사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임무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간호사도 재활치료사도 모든 의료진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다. 강도윤의 말에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동료들을 존중하며 일하기 바란다. 특히 재활치료사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네, 이사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선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와 박지훈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선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선우야,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 절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박지훈이 선우에게 다가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선우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하겠습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박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환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순간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하나의료원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인은 병원 전산 시스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어요. 재활치료 스케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환자 만족도 평가에도 재활치료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의료진들의 인식이었어요. 박지훈을 시작으로 다른 의사들도 재활치료사들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진 중에 재활치료실에 들러 환자의 상태에 대해 문의하는 의사들이 늘어났어요. 선우는 예전보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그의 모습에서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어느 날 병원 게시판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우리 병원의 자랑스러운 재활치료사였어요. 휠체어를 밀고 있는 선우의 모습과 함께 환자들의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선우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을 아들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본 직원들은 재활치료사들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어요. 그들이 단순히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지훈은 특히 큰 변화를 보였어요. 그는 재활치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선우와 자주 상의하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갔어요. 선우 형, 이 환자분은 어떤 재활 운동이 좋을까요? 지훈 선생님, 이분은 무릎 관절이 약하시니까 물리치료를 먼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몇 개월 후 강도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자신의 은인이었던 김태수 선생님께 보내는 것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강도인은 매년 선생님의 기일에 편지를 써서 무덤 앞에 바치곤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저를 지켜줄 유일한 칼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강도인은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정원에서 선우가 환자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우도 이제 다른 이의 어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선우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다 쓴 강도인은 봉투에 넣고 서랍에 정성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선우는 여전히 환자와 함께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의사들과 재활치료사들이 함께 환자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간호사들도 재활치료사들과 협력하며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인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들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병원 전체가 더 나은 곳이 됐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선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일이 정말 보람 있어요. 동료들도 저를 인정해주고 환자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하세요. 강도인은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 절대 그것을 잊지 마라. 네, 아버지.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나서주셔서요. 선우의 말에 강도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 병원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였다. 그 순간 강도인의 마음속에는 김태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강도인은 김태수 선생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직업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요. 모든 일에는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손에는 위계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편지가 살짝 흔들렸지만 강도인은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선우가 환자들의 휠체어를 밀 때마다 저는 선생님께서 저의 어깨를 붙잡아 주셨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준 희망을 이제 선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편지를 다 읽은 강도인은 묘비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돌아서는데 멀리서 선우가 한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선우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환자도 강도인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선우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강도인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선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우야, 내가 하는 일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요.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에도 하나의료원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은 재활치료사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어요. 무엇보다 병원 전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강도인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첫걸음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